환자분들이 어떤 효과가 아주 좋고 비싸고 이런 것들만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항암 음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이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주 강력한 이런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논문들을 통해서 효과가 다 입증된 것들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나으라몬 원장 문창식입니다. 지금 이제 날도 더워지고 그래서 우리 오늘 또 우리 환자분들 암 치료하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평범한 일상이지만 아주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소중한 일상이 되는 거고, 일상을 찾기 위해서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싸우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어떤 존경과 잘 치료가 되도록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이맘때가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고 쉽게 지치고 입맛을 일으키 마련이죠. 한면 지금 암 치료하면서 독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방사선 치료 또는 이제 수술 후에 회복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우리 환우분들에게는 여름이라는 게 정말 매우 버거운 큰 고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일단 체력이 급격하게 바닥을 치거든요. 여기에 이제 항암제 부작용이 겹치게 되면 입안에 점막이 다 헐어서 물 한 모금 넘기는 것조차 사실은 이제 고통스럽고, 속은 계속 울렁거리고 실제 밤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 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너무 잘 못 드시니까 뭐라도 더 드시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죠. 가족들은 뭐라도 좀 더 먹이려고 많은 애를 쓰지만 실제 환자 입장에서는 도무지 입맛도 없고, 또 사실 기력이 없어 가지고 숟가락 들 힘조차 나지 않는 것이 우리 환우분들의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음식으로 정말 맞서서 싸워야 되고, 음식이 약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여러분들의 생명줄이 되고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천연 항암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암 환자분들이 이 무더운 여름의 고비를 거뜬히 이겨내고 내 몸속에 숨어있는 암세포 씨앗을 완벽하게 말려버리기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름철 자연식품 탑5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디서 들은 이야기나 어떤 카더라 통신이 아니고 전 세계 저명한 의학 논문이나 어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과학적으로 항암 효과가 확실하게 검증된 식품들만을 엄선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의학 용어는 전부 빼고 우리 환자분들이 당장 오늘부터 식탁에 올리실 수 있도록 가장 쉽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번 여름을 건강하게 이겨낼 여러분만의 강력한 항암 무기를 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암세포가 가장 두려워하는 여름철 최고의 천연 항암 식품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할 여름 식품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여름을 대표하는 붉은 보석이자 우리의 채소와 과일의 모든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완벽한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양 속담에 보면 토마토가 붉게 익어갈수록 의사들의 얼굴은 파랗게 질린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의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건강에 좋다는 뜻이죠. 특히 암을 이겨내야 하는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는 토마토는 선택이라기보다는 필수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 토마토 속에 이 토마토 안에 있는 붉은색이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라이코펜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성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항산화 작용이라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암세포가 자라나는데 꼭 필요한 우리 몸속에 나쁜 찌꺼기나 활성산소들을 청소기로 빨아들이듯 싹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논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미국 국립암연구소 저널에 발표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이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위암, 대장암 등 각종 여러 암의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을 강력하게 억제를 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암세포는 스스로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주변의
새로운 핏줄, 우리가 신생혈관이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과정을 우리가 혈관 신생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라이코펜이 암세포가 신생혈관을 만들어내는 것을 차단하는 거죠. 즉 뭐냐면 영양 공급을 받고 산소 공급을 받는 이게 보급로죠. 보급로를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암세포는 영양분을 얻지를 못하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암세포의 보급로를 끊어버리는 그런 과정이라 할 수가 있어요. 결국 암세포는 굶어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꿀팁이 하나 있어요. 귀한 토마토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매우 달라진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암 환자분 중에서 항암 치료 중이시라면 토마토는 가능한 한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방금 제가 어떻게 먹느냐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은 지용성 성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이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기름을 첨가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 흡수율이 대개 한 4배에서 5배 이상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항암 치료를 받다 보면 위와 장의 점막이 약해져서 우리가 차가운 생으로 먹는 경우에 소화하기가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토마토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특히 이제 열을 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질긴 이게 껍질도 이게 부드럽게, 그리고 껍질은 가능한 한 아주 거칠잖아요. 그래서 익히면은 이게 껍질이 잘 벗겨져요. 그래서 이걸 벗겨버리고 여기에 질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가지고 먹거나 아니면 이런 토마토 수프를 만들어서 끓여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약해진 위장에도 익혀서 먹으면 소화가 아주 부드럽게 잘 되거든요. 또 익히는 방법이 라이코펜의 항암 효과를 최고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우리 몸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암세포를 억제할 수 있는 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해 드리는 음식은 수박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수박이 정말 이렇게 추천할 만한 음식일까 의아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수박은 우리가 그냥 붉은색이지만 물이 주로 많기 때문에 물이 얼마만큼의 그 수박이 효과를 낼 것인가 상당히 의문시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수박은 우리가 이게 항암을 견뎌낼 수 있는데 상당히 커다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그런 기분이랄까, 그런 존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항암제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 탈수가 많이 돼요. 그리고 이제 건조해지죠. 또 이제 심하면 막 입이 마르죠. 입안이 막 바삭바삭 마르기도 하고, 정말 심하게 되면은 구내염이 같이 와서 음식을 씹어 넘기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맹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 맛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물을 마시면은 헛구역질이 나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수박은 물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맛이 있고, 또 이 수박 속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 좋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맹물 마시는 것보다 물 보충하는 이런 개념으로 마시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천연 이온 음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토마토처럼 수박 속에도 라이코펜, 이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토마토에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잘 아는데 수박 속에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잘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문을 하나 찾아보면은 우리 국제 영양학 학술지 뉴트리언트라는 이런 저널에 실린 논문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수박 속에 라이코펜과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 성분이 매우 높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라이코펜은 항산화 작용, 그다음에 시트룰린은 우리 그 유리아 사이클이라는 해독 작용에도 관여를 하고 또 면역에도 관여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그런 논문에 실려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특히 이 수박 속에 들어있는 우리 시트룰린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시트룰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장에서 해독에 관여하는 이런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래서 아르기닌, 오르니틴, 그다음에 시툴린이라는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이 사이클이 돌면서 해독 작용을 하는데, 이 시툴린이 매우 중요한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시툴린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기도 하고 또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몸속에 쌓인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이렇게 제거해 주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아미노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독에 매우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수박을 드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이 몇 가지 있는데, 빨간 부분 과육이잖아요. 과육을 뭐 많이 먹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수분이 많이 있고 또 이노제 작용도 하기 때문에 좋은 부분인데,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껍질에 있는 하얀 거, 하얀 부분 별로 맛이 없잖아요. 대부분의 이 부분은 그냥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하얀 부분에 방금 제가 위에 설명드렸던 시트룰린 성분이 매우 고농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부분을 버리지 말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항암 치료나 또 우리 스테로이드 같은 걸 많이 쓰게 되면 몸이 막 붓잖아요. 무겁고 할 때 이런 하얀 수박의 겉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얇게 채를 썰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참기름이나 아니면 소금을 살짝 하면은 그 좀 어떤 맛을 좀 느끼고 먹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이걸 차로 끓여서 마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게 되면은 해독 작용 효과도 있고 또 독소를 빼는, 그다음에 부종을 빼주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경우가,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혈당 조절에, 우리가 수박 속에 단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과즙 속에 과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혈당 조절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당뇨가 있으신 분들 좀 조심해야 되고, 또 신장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칼륨을 많이 이제 섭취를 제한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신장이 나쁘면 칼륨이 잘 안 빠져나가죠. 수박 속에도 칼륨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이런 분들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좀 나눠 가지고 드시는 게 좋고, 꼭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주변에 계시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나 주치의한테 상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먹는 게 가장 좋은 건지를 한번 상담을 해 보고 드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추천할 만한 천연 항암 식품은 블루베리입니다. 아마 우리 환자분들 블루베리는 많이 먹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미국 타임즈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이 블루베리가 등재가 되어 있죠. 블루베리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런 중요한 항암 식품입니다. 그리고 되게 이제 여름철에 이제 많이 이제 블루베리가 수확이 되죠. 여기에 보면 블루베리 외에도 이와 유사한 복분자라든지 뽕나무에서 열리는 오디라든지 또 뭐 블랙베리, 아싸이베리, 뭐 여러 가지 베리 종류들은 다 마찬가지로 강한 항암 성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 암 환자들이 되게 이제 여름철이 되면 면역력이 막 떨어져요.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베리 종류, 블루베리죠. 천연 면역력 부스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또 블루베리는 이게 보라색을 띠고 있고, 특히 이렇게 짙은 보라색을 띠고 있는 이런 색깔은 파이토케미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칼은 우리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가장 많아요. 안토시아닌은 우리가 그 어떤 과학 논문 잡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볼 때 저널에 발표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연구에서 보자면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안토시아닌은 암세포 성장을 이렇게 멈추게 하고, 그것도 암세포가 자살을 하도록 촉진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그 일어난 반응을 볼 때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 몸 안에는 이렇게 암세포를 찾아 가지고 공격을 하는 면역세포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경찰관이나 군인들 역할을 하는 그런 우리 면역세포들이 있어서 암하고 싸우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블루베리에 있는 안토시아닌은 이런 경찰이나 군인들에게 강력하게 무기를 쥐어주고 훈련을 시켜서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타격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 항암 치료를 오랫동안 받다 보면 머리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지는 그런 게 발생을 해요. 금방 봤던 것도 잊어버려요. 금방 어디 전화번호 하나를 누가 불러줬는데 전화 끊고 나면 까먹어 버려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의학용어로 이게 케모브레인이라고 그래요. 항암제 같은 거 쓰게 되면 우리 뇌에 산화물질이 몽땅 많이 만들어져요.
뇌 신경세포가 손상을 받아 가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또 이런 인지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머릿속이 꼭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케모 브레인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블루베리를 쓰게 되면, 블루베리 속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또 하거든요. 우리 뇌세포 주변에 신경들을 손상받는 것을 막아줘요. 케모 브레인을 억제를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뇌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줄여주기도 하고, 또 기억력을 지켜주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럼 이제 블루베리를 어떻게 이제 먹을 건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여러 가지 좀 주의할 점과 이게 섭취 방법이 있는데, 원래 블루베리는 그냥 껍질을 벗기지 않고 통째로 먹는 그런 이제 과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항암을 하게 되면 우리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호중구 수치가 떨어지죠. 우리가 세균 감염, 특히 우리 그 생으로 먹었을 때 그런 어떤 식자재하고 같이 묻어 들어온 세균, 그다음에 곰팡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에 호중구가 떨어져 있어서 감염이 잘 되죠.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 호중구가 떨어져 있다 할 때는 생으로 먹는 것은 가능한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호중구가 떨어지지 않을 때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 때, 호중구가 떨어져 있을 때는 블루베리를 가능한 한 베이킹 소다나 식초 같은 거로서 해서 많이 좀 세척을 하고 씻어 가지고 그렇게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제 생으로 먹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불안하고, 또 이제 세균에 대해서 호중구가 떨어지니까 많이 걱정이 되잖아요. 이럴 때는 냉동시킨 블루베리가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과일을 얼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세균들을 좀 죽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여기서 걱정하는 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죠. 블루베리를 익혀버리면은 이 안에 있는 중요한 영양소들이 다 파괴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제 우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급속 냉동을 시킬 경우에는 안에 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파괴가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진해지고 껍질을 이렇게 뚫고 더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이 나온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급속 냉동한 블루베리는 크게 걱정 안 하고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냉동시킨 블루베리를 살짝 녹여 가지고 여러 가지 무가당 그릭 요거트나 이런 부분들하고 좀 섞어서 드시면 먹기도 좋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무가당 그릭 요거트 같은 것을 같이 먹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항암하는 동안에 단백질 같은 게 섭취량이 부족해지잖아요. 항암을 하는 동안에 우리 장 손상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유산균도 상당히 필요한데, 이런 단백질이나 유산균을 같이 공급해 주는 그런 효과도 같이 얻을 수 있어서 블루베리하고 그릭 요거트하고 섞어서 먹는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 추천할 만한 이런 우리 식자재는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는 우리 여름철에 먹는 아주 맛있는 그런 과일이잖아요. 맛도 좋고 또 향도 좋고. 근데 의외로 이 복숭아가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아주 암을 치료받고 있는, 특히 항암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매우 권장할 만한 그런 과일이거든요. 우리가 항암을 하다 보면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또 속이 울렁거리잖아요. 이럴 때 이 복숭아를 먹게 되면 이 복숭아가 가지고 있는 은은하고 이런 향긋한 냄새가 울렁증을 상당히 가라앉혀주고 또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여러 환자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복숭아는 그러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복숭아도 여러 가지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논문을 좀 살펴보면은 미국 텍사스 A&M 대학 연구팀이 영양생화학 저널에 이렇게 발표한 논문을 살펴보면 재밌는 이런 논문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유방암 세포에다가 이게 복숭아 추출물을 넣어 보니까 정상 세포는 하나도 손상을 안 주는데 암세포만 이렇게 귀신같이 골라가지고 죽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이런 암세포가 전이 되는 것도 차단을 해주더라.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성분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폴리페놀, 다양한 폴리페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고, 이 폴리페놀이 그런 효과를 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연 표적 항암제와 같은 역할을 하더라, 이런 내용을 발표한 게 있거든요. 그 외에도 우리 복숭아 속에는요, 대부분 사과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들어있지만 이 펙틴이라는 성분이 복숭아 속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펙틴은 사실 식이섬유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암제라든지 여러 가지 항생제라든지 마약 진통제라든지 이런 걸 쓰면은 우리 장이 많이 손상을 받아요. 그리고 또 변비가 심하게 오죠. 그런데 이게 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성분이 바로 펙틴이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펙틴은 우리가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죠. 그리고 또 우리 장 안에 있는 유익균들의 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장 운동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고, 그래서 변비를 해결해 주고, 그리고 장 기능을 좋게 해 줘서 면역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이런 좋은 그런 펙틴 성분을 복숭아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또 복숭아를 먹을 때는 어떤 점을 주의를 해야 될 건가? 복숭아는 털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복숭아가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죠. 그래서 복숭아를 잘 못 먹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레르기가 전혀 없는 분들은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래 조금씩 먹어 봐 가지고 어떤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걸 한번 보시고, 그런 반응이 없으면 그대로 드시고, 특히 우리 복숭아 할 때 알레르기 반응은 나오는 분들은 매우 심하게 나오거든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피부 발진 같은 게 가볍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심하면 호흡곤란 같은 거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실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드실 때는 조심해서 드시는 게 좋고, 특히 이제 어디서 구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통조림, 요즘에 보면 복숭아 통조림이 많잖아요. 근데 통조림을 드시는 것은 저희가 이제 크게 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복숭아를 통조림으로 만들 때 그 안에다가 설탕 같은 걸 많이 넣거든요. 특히 우리 암 환자분들은 단 것을 피하셔야 되기 때문에 통조림 속에 들어있는 이런 것보다는 자연에 있는, 자연에 이게 나무에서 딴 복숭아를 바로 먹는 이 부분이 더 훨씬 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자연식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가 밥상에서 자주 먹고 또 고기를 먹을 때 우리 많이 먹는 깻잎이 있죠. 깻잎 삶에 보면은 향기가 참 좋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때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깻잎을 조림을 해 가지고 먹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상당히 친숙한 그런 자연식품이 되겠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싸고, 깻잎은 의외로 식탁 위에 명약이라든지 아니면 밥상 위에 뭐 천연 항암제라고 이렇게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여름 채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제 깻잎을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쌉싸름하고 향긋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 이제 입맛이 뚝 떨어졌을 때 이런 깻잎 냄새, 향긋한 냄새 나오잖아요. 그래 되면 입맛이 돌아온다고 그래요. 군침이 돌아서 특히 이제 항암하고 계신 분들, 우리가 입맛이 없는데 입맛을 돋궈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향기를 내게 하는 성분은 어떤 것이냐? 파이톨이라는 성분하고 로즈마린이라는 성분이 주요 성분이에요. 어떤 논문의 자료에 보면은 깻잎 속에 있는 이 파이톨 성분이 아주 그 특별한 역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특히 자연살해세포, NK세포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하죠. 이 NK세포 활동성을 매우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면역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죠. 우리 이제 암을 치료하고자 하는 분들,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이 깻잎을 특히 우리 여름철에 고기를 구워 먹을 때 깻잎을 항상 먹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상당히 과학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깻잎에다 고기를 싸서 먹으면 맛이 좋다 이 생각만 하는데, 여기에는 이 과학이 숨어 있거든요. 대개 우리가 고기를 이렇게 굽게 되면은 고기가 타요. 그러게 되면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발암물질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 깻잎 속에 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이런 발암물질이 가지고 있는 독성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빨리 배출시켜버리는 그런 해독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또 이제 깻잎에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빈혈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금치보다 한 철분이 2배 정도 이렇게 많다고 그래요. 우리가 암 환자분들이 되게 빈혈이 많이 오거든요. 빈혈이 오게 되면 우리가 철분제를 먹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깻잎 같은 거를 먹고 우리가 포필린이 많이 들어있는 클로로필이나 스피루린나 같은 걸 같이 먹게 되면 우리가 빈혈 치료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암을 하고 계신 분들이
깻잎 섭취할 때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이제 소화력이 이제 암 환자분들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럴 때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약간 열을 가해 가지고 조리를 해서 드시는 게 상당히 오히려 더 추천할 만합니다. 깻잎을 이렇게 끓는 물에다가 살짝 데치거나 찜기에서 쪄내면은 이렇게 거친 감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많이 부드러워져서 우리가 위장 장애가 적고 도 상당히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익혀 가지고 만든 깻잎을 된장이나 또 들기름을 넣고 이렇게 무쳐서 먹으면은 상당히 반찬으로도 상당히 좋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들기름에 이게 포함된 이제 오메가3, 또 우리 깻잎 속에도 상당히 오메가3가 들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먹을 수가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석뭐 2조 3조의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게 깻잎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5가지에 대해서 여름철에 먹을 수 있는 식자재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름이 되면 우리 환자분들이 참 입맛이 정말 없어져요. 또 땀은 많이 나고 체중도 빠지고 또 운동도 너무 더우니까 운동도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이럴 때는 좋은 음식을 통해서, 특히 항암 효과가 있는 음식을 통해서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기력을 떨어뜨리거나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암 치료하는데 좋은 그런 방법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5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제 토마토인데 살짝 토마토를 익혀서 기름하고 함께 먹으면 항암 물질인 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아주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둘째로는 우리 수박이에요. 이게 수박은 우리 몸의 갈증을, 탈수를 이런 해소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수박 속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든지 시툴린들이 해독 작용을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아주 이것도 우리 환자들한테 권장할 만한 음식이 되겠고요. 셋째로는 블루베리죠. 그래서 블루베리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뇌 안에 있는 산화물들을 제거해주고 또 세포 자살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좋은 암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되겠고요. 넷째는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안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장을 좋게 만들어서 면역도 높여주고 또 변비도 해결해주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깻잎인데, 깻잎은 가장 강한 작용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인 NK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효과, 그리고 빈혈을 치료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권장할 만한 그런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환자분들이 어떤 효과가 아주 좋고 비싸고 이런 것들만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산삼이라든지 또 아니면 상황버섯, 차가버섯 이런 것만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항암 음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이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주 강력한 이런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논문들을 통해서 효과가 다 입증된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자주 우리가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먹을 수 있잖아요. 자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강력한 천연 항암제를 자주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치료에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하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견디고 계시는 그 힘들고 고된 항암 치료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버텨낼 수 있도록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체력과 강력한 방패를 만들어주는 가장 충직한 보조제가 내 주변에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마음 든든하게 몸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 밥상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마찬가지로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 분이라든지 암으로 이렇게 투병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고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권장을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고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잖아요. 부디 이렇게 지치지 마시고 시원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씩씩하게 이겨내시기를 저희가 온 마음을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응원을 하겠고요. 또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